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유전자의 발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과학 투에서의 유전자 발현,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일단은 1유전자 1효소설이 나올 수 있어요. 비들과 데이텀 실험이 있습니다. 의 실험. 붉은 빵 곰팡이에 의한 실험이죠. 붉은 빵 곰팡이에 의한 1유전자 1효소설을 알아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과연 뭐 하는가 했더니 유전자가 전사 번역. 이게 이제 형질 발현 과정 아닙니까? 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이 과정도 뭐 포함해서 좀 자주 좀 다뤄지긴 했지만 출제되고 했지만 이젠 이거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여기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는가 뭐 등등 물어보는 게 상당히 지금 아주 어렵게 고난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의 발현, 전사, 번역 과정. 여기서 뭐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일단 다 머릿속에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트리플렛 코드에서 코든되고 안티코든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기구들, RNA, tRNA, mRNA, rRNA, 즉 리보솜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58페이지의 내용이 여기까지야. 58페이지 내용. 자료 분석 특강은 이제 비들과 데이터 및 실험 나왔고요. 이제 이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유전자의 전사 번역 과정이 59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9페이지까지. 그런데 이 유전자의 이제 형질 발현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전자의 그 발현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이 조절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때 이제 조절되는 게 이제 원핵세포 생물, 원핵생물의 저당 오페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 오페론. 이게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이 있습니다. 뭐 RNA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사 인자를 통한 기관의 또는 세포 조직 분화, 기관 분화 과정. 그래서 전사 인자 관련된 그 유전자 발현 조절, 이게 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사 인자 관련된 내용.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기애들 대상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우리들의 교재 59페이지에 있는 본문에 저당 오페론, 워낙 자주 나오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 생물에 있습니다. 진핵세포에는 없어요. 이 저당 오페론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게 고리형 DNA가 돼요. 대장균의 DNA는 선형 DNA가 아니라 고리형 DNA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같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죠. 조절 유전자. 여기에도 RNA 중합 효소가 붙어가지고 RNA를 합성을 해줘요. 이게 전사 과정이죠. 됐죠? 그리고 번역이 됩니다. 일단 RNA의 가공 과정은 필요 없어. 원핵세포에서는 RNA 가공은 없습니다. RNA 가공은 진핵세포에서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죠. 어디서? 세포질에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세포질에서 일어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 조절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억제 단백질입니다. 조절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억제 단백질. 자,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바로 어디야? 그쵸? 작동 부위야. 이 작동 부위에 딱하니 붙으니까 RNA 중합효소 결합 부위인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딱 붙어줘야 되는데 못 붙어. 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비켜줘. 싫어. 비켜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당이 없는 조건일 때는 억제 단백질이 여기에 딱 하니 붙어가지고 RNA 중합효소가 결합 못하니까
이 구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요. 이 구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면 여기서 젖당 분해 효소 이온과 관련된 젖당 분해 효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발현이 안 되면 젖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원으로 이용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젖당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if 가정법 젖당이 있다면 젖당이 얘랑 합체도킹. 자, 이렇게 합체도킹합니다. 자, 억제 단백질과 젖당 유도체 결합이 일어나면요. 젖당과 이제 결합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억제 단백질 젖당과 결합이 일어나면 얘가 여기 못 붙어요. 구조에 변화가 생겨서 억제 단백질이 여기 못 붙어. 자, 작동 부위에 못 붙으니까 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 결합이 안 되니까 RNA 중합효소 여기 딱 하니 와서 이제 붙는 거야. RNA 중합효소가 딱 하니 와서 붙으니까 두 가닥 중에 얘도 이제 이중나선이니까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으로 쫙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게 되죠. 역시 세포질에서 전사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런 젖당 분해와 관련된 효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 얘기야. 젖당이 있을 때 되셨죠? 자, 이렇게 각각의 유전자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문제, 여기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절 유전자 뭐예요? 억제 단백질 만들어요. 만약에 조절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되면 RNA 중합효소가 붙어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뭐 하는데요? 프로모터가 그렇죠. RNA 중합효소가 붙는 부위예요. RNA 중합효소가 붙는 부위인데 프로모터에 이상이 생기면, 즉 돌연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요.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가지고 분명히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저 땅에 있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만들어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동 부위. 작동 부위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작동 부위가 억제 단백질이 붙는 부위예요. 억제 단백질이 붙는 부위인데 이 작동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즉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억제 단백질이 못 붙어요. 억제 단백질이 못 붙으면 억제돼야 될 상황에서, 즉 얘가 전사 번역돼서 얘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빨리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그리고 구조유전자는 뭐 하는데요? 그죠? 젖당 분해 효소, 젖당 분해 효소를 포함한 젖당 분해와 관련된 효소들을 만드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암호화된 부위입니다. 구조유전자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젖당 분해 효소가 이상이 생기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 그리고 그 부위의 기능들 있지. 조절 유전자,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전자의 위치와 기능,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됩니다. 조절 유전자가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 결합 부위,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 결합 부위, 구조전자는 젖당 분해 효소 만드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바로 요게 오페론이 돼. 젖당 오페론. 푸자꾸. 자, 푸자꾸. 오케이.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까지. 좋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료 분석 특강 한번 봐볼까요? 자료 분석 특강을 보시면 근육세포의 분화와 유전자 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발생 과정에서 이제 분화가 돼서 근육세포로 이제 분화가 돼서 이제 기다란 근육 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 섬유 같은 게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 길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 세포, 수정란으로부터 쭉 분열해가지고 세포들이 야, 뭐 될까? 근육되자. 그래. 합체 도킹, 해가지고 합체 도킹, 도킹 해서 융합. 그 세포들이 융합해서 길게 근육 섬유가 되는 거야. 긴 근육 섬유, 즉 근육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 뭐가 관여하냐면 바로, 그렇죠, 핵심적인 전사 인자 유전자, 즉 핵심 조절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직 근육 세포는 아니에요. 근육이 되려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죠? 근육 되기 전인데요. 근육이 되려고 하는 이제 엄마가 되는 세포, 근육 모세포는 아직은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요. 이 유전자들이 켜져야지만이 근육세포가 된다라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근육세포가 되느냐? 최고의 결정 단계에 있는 조절, 전사인자를 만드는 유전자, 즉 핵심 조절 유전자가 딱 켜지게 돼요.
즉 마이오디 유전자입니다. 그것이 근육세포를 만들게 해주는 마이오디 유전자가 딱 켜지게 되면은 거기에 전사 번역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거 근육세포는 저 진핵세포입니다. 얘는 진핵세포. 그죠? 진핵이기 때문에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 진핵세포니까. 전사 과정은 당연히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RNA 가공 과정까지 거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RNA가 이제 세포질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리보솜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전사인자야. 알겠죠? 전사할 때 꼭 필요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제 핵공을 통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꺼져 있는 다른 유전자들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사인자로 작용을 해요. 되셨죠? 얘가 가서 다른 유전자의 전사인자 없으면 전사가 안 돼요. 전사가 안 되면 형질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전사 번역이 안 되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형질이 발현되지 않아. 그런데 얘가 마이오디 유전자로부터 발현된 마이오디 단백질이 얘가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합치도킹 하면은 또 다른 전사인자 유전자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전사인자 유전자. 얘가 만든 게 또 전사인자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간결화 시켜서 이제 딱 여기서 RNA 중화효소랑 이 전사인자가 합체도킹해서 쫙 전사해주면 역시 mRNA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세포질에서 다른 전사인자 단백질 만들게 되면 또 핵공을 통해 들어와가지고는 그쵸? 또 요 유전자들의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거야. 이 유전자가 이제 바로 마이오신, 액틴을 만드는 마이오신 유전자, 액틴 유전자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발현이 돼줘야지 근육세포에 단백질이 채워지죠. 그 단백질, 액틴이나 마이오신이 있어야지만이 수축이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에? 아니 세포가 기능을 가지려면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백질도 없이 그냥 어떻게 그 세포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들기 때문에 베타세포인 거지. 인슐린도 못 만들면 왜 베타세포겠어요? 마찬가지.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근육 모세포로부터 완전히 분화된 근육세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지금으로부터 얼롱타임하고 과거로 딱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야. 여러분들 과거로 쫙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쫙 더듬어 보세요. 몇 살까지 생각나? 뭐 수정란? 정자 시절? 보통 5살? 4, 5살 이후부터 기억나겠죠. 그죠? 쭉 여러분들 과거로 쭉 돌아가 보세요.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전생까지 가요. 그럼 뭐 도깨비 뭐 드라마 얘기하고 있어. 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딱 수정란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의 세포인데 걔네들이 계속 분열하는 거야. 계속 분열해서 지금의 여러분들 모습이 된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쵸? 아주 다양한 200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조직 세포들로 구성돼 있어요. 기능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유전자는 같지만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유전자들은 같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랐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사인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사인자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전사인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과 문제가 좀 여러분들 좀 다를 수가 있어. 네? 여러분들 생명과학원을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전 파트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과학 2도 내용은 재밌고 쉽습니다만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조금 외워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유형 모르고 덤비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공부는 개념을 하신 다음에 그 유형을 다뤘던 기출을 보시는 게 이게 수순이야. 이게 순서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하니 이걸 보면은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어떤 동물의 세포, 어떤 동물이니까 이거는 뭐 동물이면 진액이죠, 진액. 동물계에 속하기니까 동물계에 속하는 거예요. 세포 1부터 3에서 유전자 XYG의 전사 조절에 대한 자료다. 자, XYG는 뭐라고요? 유전자야. 유전자는 뭐야? DNA 특정 부위야. 자, DNA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X, 여기는 Y, 여기는 G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네. 당연히 지금 이 그림을 여기다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전사인자 X, Y, Z를 암호화한대.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자,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면 단백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하는 단백질, 어떤 뭐 효소나 호르몬이라는 단백질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에 불을 켜게 하는, 아까 좀 전에 봤죠? 켜지게 하는, 그러니까 전사인자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X나 Y나 Z가. 됐죠? 전사인자 X, Y, Z. 자, 암호화하며 XYZ의 프로모터와 전사인자 결합부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부위가 당연히 다 있어줘야 돼. 됐죠? 진핵세포는 하나의 유전자마다 하나씩 프로모터가 딱 있어줍니다. 원핵세포하고 달리. 알겠죠? 원핵세포하고 달리 진핵세포는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있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만 떡하니 붙는다고 바로 전사번역돼서 XYG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 앞에 전사인자가 결합해줘야 돼. 전사인자가 결합해줘야 되는데요. 결합 부위가 있어요. 이 DNA 이 앞쪽에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됐죠? 자, XYZ의 프로모터와 전사인자 결합 부위 A, B, C, D는 그림과 같다. 됐습니까? 자, XYZ의 전사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XYZ의 전사에 관여하는 얘의 전사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즉, 얘네들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니까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붙겠네요. 그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기억은 A에만, 그러면 기억은 A에만이니까. 자, 기억은 전사인자 A에만 붙는데. 됐죠? A에만 붙는데. 기억. 니은은 B에만. 얘는 B에만. 됐죠? 디귿은 CD 중 어느 하나에만 결합한대. CD 중에 하나가 디귿이야. 예를 들면 C가 디귿이면 D는 리을이 되는 거야. 리을은 그 나머지 하나에 결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오케이. 와, 이게 이제 굉장히 긴 문장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걸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이해시키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거 빠르게 읽고 딱딱딱 체계화 시켜가지고 바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정답을 도출시켜야 됩니다. 그때 뭐 이 뇌는 상당히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Slow, relax. X전사는 전사인자가 얘가 X를 만들기 위해서는 X 단백질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자, X전사는 전사인자가 A와 B 중 하나에만 결합해도 촉진. 이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하면 된대. 기억이 A에 결합하든 니은이 B에 결합하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해도 얘는 발현이 된답니다. 됐죠? 촉진되고. 그다음에 Z의 전사는 전사인자가 요거. 갑자기 얘가 나왔어요. 그럼 뒤죽박죽이야. 그지? X의 전사는 A와 B 중 하나 결합. 그다음에 Z의 G의 전사는 B와 C 중 하나. B, C 중 둘 중에 하나. 됐지? 그다음에 Y의 전사는 A의 전사인자 결합하고 일단 여기 결합해야 돼. 무조건 결합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전사인자가 C와 D 중 하나에만 이 둘 중에 하나. 이건 결합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결합해도 하나에만 해도
촉진된다는 얘기야. Y는. 됐어요? 이게 빨리빨리 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1과 3에서는 각각 XY 중 두 가지만 발현됐대. 자, 1부터 3은 뭐냐면 세포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나왔어? 세포입니다. 세포 1과 3에서는 각각 XYG 중 여기서 이제 발현되는 게 이제 X, Y, Z라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만 발현된대요. 그 세포에는 뭐가 있겠어? 세포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누군가가 있겠지. 전사인자. 그죠? 그 세포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누군가가 있겠지. 그 누군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발현된대. 1과 3은. 2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발현된대. 두 번째 세포에서는.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발현된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2에서는 디귿만 발현된대. 2에서는 디귿만 발현된대. 자, 여기서는 갑자기 보세요. 1과 3에서는 XY 중 두 개가 발현되고 2에서는 XY 중 하나가 발현된다고 그랬는데 2에서는 갑자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물어봤어. 디귿만 발현된다고. 그럼 이 디귿만 발현됨으로써 누군가가 여기서 발현이 되겠지.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됐어? 2에서는 이렇게 되고 2에서는 이렇게 돼. 이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참, 언어 잘해야 되겠네. 니은은 1에서 발현되지 않고, 자, 니은은 1에서 발현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잃지 않아야 돼. 1에서는 니은이 발현 안 된대. 됐어요? 1에서는 니은이 발현 안 되고 기억은 3에서 발현되지 않는다. 야, 여기까지 읽고 나면 머리가 뒤죽박죽 됩니다. 뭐라고요? 뒤죽박죽. 되셨어? 그럼 이 뒤죽박죽 된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챙겨야 되느냐면 이걸 좀 이 시험지 한쪽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즉 세포의 종류가 1세포 있죠? 2세포 있고 3세포 있어요. 세 개의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문제에서 맨 위에 밑줄에 나왔어. 그럼 이 세포들은 X, Y, Z가 이제 발현되거나 안 되거나 막 이렇단 얘기야. 1세포에서는 뭐 누가 발현되고 안 되고, 2세포에서는 누가 발현되고 안 되고, 3세포에서는 누가 발현되고 안 되고, 이유를 봤더니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있고, 기억, 니은이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2에서는 누구만 발현된다고 하냐면 디귿만 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에서는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발현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가 발현되느냐?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요것만 먼저 봐. 2에서는 디귿만 발현된대. 디귿만. 이게 중요해. 기억도 발현 안 되고, 니은도 발현 안 되고, 디귿만 발현된다. 이렇게 나왔어. 자, 디귿만 발현되는데 얘는 2에서는 X, Y, Z 중 적어도 하나, 최소한 하나가 발현이 돼야 돼. 이 중에 하나가 발현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디귿만 발현된대. 기억, 니은 발현 안 돼. 잘 보세요. 기억 발현 안 된다는 얘기니까 A 자리에 붙을 놈 없어요. 됐죠? 니은도 발현 안 돼. 니은도 발현 안 되니까 B 자리에 붙을 놈도 없어요. 결국은 요거 가지고 승부 거는 거야. 요거. C 아니면 D 가지고 승부 거는 거야. C 아니면 D 가지고 승부 거는데 미안하지만 D가 발현이 되면 자, 디귿이 D에 결합을 해버리면 그죠? 디귿만 발현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디귿이 이 발현된 전사인자 이 디귿이 여기에 결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유일하게 발현된 거 얘인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게 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상황에서 얘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기억에 A가 붙고 나서 둘 중에 하나가 붙어야 돼. 그죠? 에? 맞아. 다시 기억에 여기 붙어야 돼. 여기 어디라고 나왔어? Y의 전사는 이 Y의 전사는 A의 전사인자가 결합을 하고 여기에 결합을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붙어야지
동시에 다른 전사인자가 C와 D 중 하나에만 결합해도 촉진된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여긴 없고 오로지 이것만 되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적어도 하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XYZ 중에 하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디귿은 바로 C에 붙어야 된다 이거야. 디귿은 C에 붙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디귿만 발현됐어. 디귿만 발현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디귿만 발현된 2번 세포는 디귿만 발현됐기 때문에 얘는 발현이 안 되지. 어차피 A에 결합 안 했으니까, A의 기억이 결합 안 했으니까, A 위치에 기억이 결합 안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돼. 둘 중에 하나는 된다고 그랬어. 여기 봐, Z. Z의 전사는 전사인자가 B와 C 중 하나에만 결합해도 촉진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촉진이 돼. 그래서 얘가 누가 되냐? 바로 Z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누구한테 결합하는 걸 찾아냈냐면, 그치? C에 결합하는 놈이다. 라는 걸 알아냈어. C에 결합하는 놈. 되셨죠? 네. 자,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이 문제. 자, 처음에 기억은 어디에 결합한다고요? 처음에 기억은 어디에 결합한다? A에만 결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니은은 어디에 결합한다고? 니은은 B에만 결합한다. B에만 결합한다라고 딱 나왔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이 C라는 거 알았으니까 리을은 당연히 나머지 하나 D에 결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찾으시게 된 거야.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2번 세포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 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마지막 요것들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요거를 1과 4에서는 각각 두 가지만 발현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발현되고 두 가지 발현되는 거야. 그렇지? 1과 3에서는 각각 X, Y, Z 중에 두 가지만 발현되고 2에서는 X, Y, 저거 중에 하나 발현되는데 그게 발현되는 게 G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에서는 디귿 발현되고 니은은 1에서 발현되지 않고 니은은 1에서 발현되지 않는데 자, 1에서 니은은 발현되지 않는데 자, 니은은 발현되지 않으니까 자, 몰라 나머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보세요. B에 결합하는 니은이 발현이 안 돼. 자자자자자자. 그러면은 얘 안 붙고 얘도 안 붙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가 발현되기 위해서 1번 세포에서 니은은 발현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개가 만들어진 거 발현되기 위해서는 과연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 만약에 A도 발현이 안 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A도 발현이 그러니까 A가 아니라 기억도 발현이 안 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기억도 발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A 자리도 아무도 결합 안 하니까 얘도 안 만들어지고 얘도 안 만들어지고 그럼 끼케야 하나 나올 수밖에 없네. 두 개가 안 되네. 그래서 얘는 그렇지. A에 결합하는 기억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니은을 만들지 않으니까 B자리는 B였고요. 결합하는 요소가 없고 A 기억은 발현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기 붙으니까 얘 발현되죠. 그 다음에 얘 붙으니까 자, 붙으니까야 여기까지. 붙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디귿은 어떻게 돼? 있어 없어? 1번 세포에서 디귿. 이 디귿한 디귿이 있으면 즉 C에 결합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해버리면 얘도 발현되고 얘도 발현되게 돼요. 맞죠? X는 둘 중에 하나 결합하면 발현된다고 그랬고 얘도 둘 중에 하나 결합하면 발현된다고 그랬고 얘 결합하고 둘 중에 하나 결합하면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있고 얘도 있게 되면 세 가지가 발현되게 되는 거야. 세 가지가. 그러면 이 조건이 모순이 되니까 얘는 X가 되는 거야. 디귿은 발현되면 안 되고
라스트 리을이 발현돼야 돼. 리을. 즉 기억과 리을이 발현돼야 돼. 볼래요? 기억 발현됐죠? 여기 딱딱딱 붙었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발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그럼? 기억과 리을이 발현됐어. 어때? X와 Y. X와 Y의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논리적으로. 근데 이걸 빨리 해야 돼. 그러니 이걸 얼마나 연습을 해야겠어?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라는 얘기야. 이 흐름이니까. 전사인자, 유전자의 형질 발현 조절은 이런 흐름이야. 자, 그리고요. 라스트 3번. 3번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나왔냐면 기억은 3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억은 3에서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얘는 발현이 안 된대. 기억은 발현이 안 되니까 여기 결합 안 하니까 두 개가 나오려면 그치? C는 소용없지. C가 발현돼도 두 개가 안 되죠. 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B가 돼야 돼. 여기에 결합해야 돼. B에 결합해야지 얘도 발현되고 얘도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발현이 돼줘야 돼. 니은은 반드시 발현이 돼줘야 돼. 나머지는 뭐 자, 이렇게 되더라도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X와 G가 발현되겠죠. X와 G가 발현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정리를 딱 해보니까 이제 보기는 쉽게 해결됩니다. 1에서는 디귿이 발현되지 않는다. 자, 1에서는 디귿이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3에서는 니은이 발현된다. 3에서는 니은이 발현돼야지만이 기억이 발현되지 않으니까, 즉 A에 붙는 기억이 없으니까 니은이 발현돼서 B에 붙어줘야지만이 두 개, X하고 G가 발현될 수 있는 거야. B에 붙어야지. 맞고, 리을의 결합 부위는 리을의 결합 부위 D에 결합한다고 찾아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이 강의 제한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 닮은 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닮은 꼴 문제도 역시 정리하는 습성을 좀 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쭉 문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XYZ가 있고요.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있고 프로모터가 있고요. 전사인자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은 A에만 결합을 한다. 그죠? A에만 결합하고 니은, 디귿은 B, C 중에 하나다라고 나왔죠.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찾아라. X의 전사는 각 유전자의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모두 A하고 B가 모두 있을 때 이게 발현이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YZ의 전사는 각 유전자 전사인자 결합 부위 중 하나에만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해도 얘하고 얘는 발현이 된다. 촉진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 2, 3이 있는데 세포 1, 2, 3이죠. 1에서는 X의 전사가 촉진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1, 2, 3 세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X의 전사가 촉진된답니다. 자, X의 전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둘 다 결합해야 된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따라서 X의 전사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 모두의 전사인자가 결합됐을 때 된다고 했으니까 기억과 그죠? 기억과 또 다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A에 결합하는 거고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발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가 발현이 돼야 돼. 자, 누가 발현됐을까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2에서는 X, Y, Z 중 하나의 전사만 촉진되며 X, Y, Z 중 하나만 전사 촉진되며 기억부터 디귿 중 요렇게 얘만 발현된대요. 됐어? 그 다음에 3에서는 기억부터 디귿 중 하나만 발현된다. 기억, 니은, 디귿 중 여기서 하나만 발현되는 거야.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1에서는 XY 전사, XY, Z가 전사가 모두 촉진된다? 한번 봅시다. 자, 1에서는요. 얘가 둘 다 붙어요. 둘 다 붙어서 얘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니은이 여기 붙는다고 치면은 그럼 니은이 여기도 붙어. 맞아요? 그러면
얘도 둘 중에 하나니까 되죠? 얘도 기억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되죠? 이런 식이야. 만약에 디귿이 붙는다 쳐도 그죠? 디귿이다. 그럼 얘 이렇게 붙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둘 다 붙으니까 여기 반드시 붙고 여기도 붙게 되니까 X, Y, Z는 전부 다 촉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Z의 전사가 촉진된다. 2에서는 Z의 전사 어디 보자. 2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귿 요 하나만 만들어져 가지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C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C가 되면 얘가 C에 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기 디귿이 오니까 얘도 발현되고 얘도 발현돼요. 그럼 요거의 위배가 됩니다. 하나라는 거에 위배가 돼요. 그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얘는 B에 결합해야 돼. 얘는 B에 결합해야 돼. 되셨어? 디귿이 B에 결합을 하니까 됐죠? 디귿만 발현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A는 여기 결합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발현이 안 되고요. 둘 다 결합해서 발현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해도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Z가 발현되게 되겠죠. Z가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찾아냈죠. 디귿이 결합하는 부위는 B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이 결합하는 부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C가 되겠죠. 니은이 결합하는 부위는 C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 그러면 이제 1번은 그치? 여기는 X 이렇게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X라고 안 해도 캡처 마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캡처 마크 몰라도 된다 얘기죠. 자, 모른다 이런 얘기. 여기는 과연 누가 발현이 될 것인가? 마지막 디귿 볼게요. 여기 Z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3에서는 X의 전사와 Y의 전사가 촉진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3의 조건은 뭐냐면요. 기억 디귿 중 하나만 발현된대요. 자, 만약에 기억만 발현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기억만 발현되면 여기하고 여기 붙으니까 얘만 발현되지. 그죠? 얘가 발현돼, 얘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발현되죠? 만약에 니은이 발현되면 어떻게 되죠? 니은이 있으면은 C, 요거니까 두 개가 발현되죠. 두 개가 발현되죠. 그 다음에 디귿이 발현되면 어떻게 돼? 디귿이 발현되면 얘는 안 되고, 그죠? 얘는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에서는 기억부터 디귿 중 하나만 발현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 기억이 발현됐을 때, 니은이 발현됐을 때, 디귿이 발현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전사와 Y의 전사가 촉진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X의 전사하고 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여기 둘 다 기억과 디귿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최소한 두 개가 발현이 돼야 돼. 다시 X의 전사가 일어나려면 둘 다 기억과 디귿이 발현이 돼야 돼. 그럼 두 개가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지. 하나만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자, 지금 여러분들 얘가 발현될 경우, 얘가 발현될 경우, 얘가 발현될 경우 딱 하나씩 발현시켜 보세요. 하나씩 발현됐는데 X의 전사하고 Y의 전사가 촉진되진 않습니다. X의 전사가 촉진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치. 두 개가 발현돼야 돼.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발현돼야 돼요. 뭐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만 발현됐을 때 한번 기억만 발현됐을 때 해보세요. 얘는 발현이 안 됩니다. 니은만 발현됐을 때 해보세요. 역시 얘 발현이 안 되죠. 디귿만 발현된다고 쳐보세요. 역시 얘가 발현이 안 됩니다. X의 전사 촉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각각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억만 발현됐을 때, 니은만 발현됐을 때, 디귿만 발현됐을 때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X하고 Y가 전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디귿이 둘 다 발현돼야 돼. 기억하고 디귿이. 그죠? 기억, 디귿이 둘 다 발현돼야 되는데 하나만 발현돼야 되니까
틀린 거야. 됐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테마별 수능 필수 유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번. 그림은 어떤 생물의 야생형에서 검은색 색소의 합성 과정을 나오죠. 표는 최소 배지의 노란색 색소와 갈색 색소를 각각 첨가하고 유전자 A부터 C 중 하나에만 유전자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형 1부터 3을 배양했을 때 돌연변이형의 색깔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노란색과 갈색 중 하나다. 자, 여러분들 최소 배제 노란색을 넣어도 검은색이고요. 갈색을 넣어도 검은색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노란색, 둘 중에 하나는 갈색인데 그러니까 누굴 넣어도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야. 누굴 넣어도 노란색이든 갈색이든 누굴 넣어도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유전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유전자 A의 돌연변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검은색까지 가요. 노란색인데 검은색까지 가. 즉 여기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야. B의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유전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얘를 넣어주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갈색을 넣어줬더니 검은색까지 가는 거야. 됐죠? 갈색을 넣어줬더니 검은색까지 갔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죠? 여기 유전자 이상 때문에 여기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노란색을 넣어주면 그냥 노란색인 겁니다. 노란색을 넣어주면 그냥 노란색. 되셨지? 그 다음에 라스트 여기가 고장난 여기 이 유전자 C가 고장났어. C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거야. C 유전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노란색을 넣어줘도 여기까지가 갈색까지만 가. 노란색을 넣어줘도 갈색까지 가고 그다음에 갈색을 넣어줘도 갈색에서 머무르게 돼. 검은색까지 못 가게 돼. 검은색까지 못 가게 돼. 그래서 기억과 니은 찾아내고요. 각각의 유전자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둘과 데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 1유전자 1효소설에 응용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은 갈색 색소다. 틀렸죠? 니은이 갈색이 되겠습니다. 돌연변형 1과 2는 모두 효소 C의 기능이 정상이다. 자, 1은 A의 이상이니까 C 정상이죠. 2는 C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 자, 효소 C의 기능이 정상 아닙니다. 2는. 돌연변형 3형은 유전자 B 이상이 생겼다. 3형은 B 이상이 생겼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1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넣어주면 여기까지는 쭉 가요. 여긴 정상이니까 쭉 가요. 검은색까지. 갈색 넣어줘도 쭉 갑니다.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 그래서 노란색을 넣어주면 갈색까지. 그죠? 노란색 넣어주면 갈색까지. 갈색을 넣어주면 그냥 갈색인 거예요. 이쪽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3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노란색을 넣어주면 노란색에 머물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갈색을 넣어주면 검은색까지 갑니다. 갈색을 넣어주면 검은색까지 간다. 됐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가는 핵의 구조를. 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복제죠. 그 다음에 이거는 mRNA가 됩니다. mRNA고 이건 단백질이니까 이건 번역 과정이죠. B는 번역. 자, 그러면 가에서 동글뱅이 일어날 때 RNA 프라이머가 사용된다. 그쵸? 복제될 때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니은 과정 B에서 RNA가 관여된다. 그죠? 번역할 때 mRNA, tRNA, rRNA 뭐 다 관여합니다. RNA가 관여해요. 기억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한다. 기억은 핵 속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진핵세포죠. 당연히 핵이 있는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3번입니다. 그림은 진핵생물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진핵생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효소 A는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용으로 합성되고 있으니까 mRNA입니다. 즉 RNA 합성 효소가 되는 거야. RNA 합성 효소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효소 A는 주형 가닥 늘 DNA 중합 효소든 RNA 중합 효소든 항상 그쵸. 주형 가닥의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본 가닥을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주형 가닥의 3-에서 5-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기억에 있는 염기서열은 모두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이 mRNA가 가공이 되죠. 가공이 돼서 인트론 제거되죠. 인트론은. 그 다음에 엑손이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게 되는 거죠. 엑손 부위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차 mRNA가 모두 다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암호화된 내용은 염기서열은 아닙니다. 가공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1번 답. 자, 라스트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보시면 주형가닥 나오고요. 주형가닥을 제가 미리 전사를 시켜놨습니다. 예, 염기서열 요거 잘못 쓰다 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와. 자,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주형가닥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걸 전사시킨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5 여기 됐죠? 여기서부터 쭉쭉쭉 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T를 A로 바꾸고 그다음에 A를 U로 바꿔가지고 쭉 읽는 연습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요게 막 뭐 종결 코돈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AUG 이렇게 이제 읽혀야 돼. 사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3개씩 그렇게 되면 어디서 으아가 되죠? 그죠? 여기죠. 맞죠? 다시 번역한 걸로 보여드릴게. 전사된 걸로 보여드릴게. AUG 아우 그 다음에 3개씩 으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초보분들도 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바로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 그렇다고 코돈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필수적인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돼. 그럼 트리플렛 코드도 요게 바로 5-CAT 3- 즉 3-TAC 5- 얘가 바로 AUG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종결 코돈 같은 경우 바로 좀 알 수 있게끔. 자, 그럼 갑니다. 삽입이나 결실이랍니다. 그런데 6개의 아미노산을 구성된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된대요. 돌연변이로. 그럼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니까 여기서 만약에 삽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삽입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삽입이 되면은 이런데 뭐 AUG 이런데 삽입되면은 뭐 오히려 어떻게 돼? 뭐 짧아지게 되죠. 조건을 다 여러분들 고려해 보세요. 게시 코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종결 코돈을 만들어 보시면 돼. 근데 삽입 시에는 지금 조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삽입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뭐가 보이죠? 그렇죠. 종결 코돈이 보이죠? 종결 코돈이. 이게 눈에 딱 띄어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종결 코돈이 UH가 딱 띄어가지고 하나가 남는구나. 하나가 남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이걸 그대로 두면 여기서 종결이 되니까 이 중에서 빼버리면 되죠. 물론 그 앞에서도 빠지면 역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주시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주형 가닥으로부터 합성된 직후에 5개는 아까 5개였습니다. 5개. 그죠? 주형 가닥으로부터 합성된 직후는 바로 5개였고요. 그다음에 가의 4번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tRNA는 하나, 둘, 셋, 4번째 자리에 아미노산 운반하는 tRNA 안티코돈은 여기 5-3-니까 3-AAU 5-가 됩니다. 따라 3- 아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선 이은이 될 때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실되었다. 빠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기서 하나가 남습니다. UAG에서 종결 코돈이 돼야지 6개의 아미노산을 갖는 폴리펩타이드가 완성되죠. 요 UAA는 사라져야 돼 대신. 그래서 뭐 A가 결실되든 여기가 결실되든 U가 빠지든 결실돼야 되고 또는 이 앞에서 결실돼서 이게 사라지면 됩니다. 결실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